안녕하세요, 테티카입니다. 오늘은 첼시를 상대로 홈에서 4대1 대승을 거둔 데제르비 감독의 브라이튼을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라인업은 다음처럼 3-4-3으로 소개되었지만 실질적인 라인업은 크로스가 우측 풀백, 마치가 윙어, 트로사르가 제로톱인 4-2-3-1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첼시는 브라이튼을 누르기 위해 조직적인 압박을 시도하려 했고 브라이튼의 빌드업 상황에서 압박을 풀기 위한 빌드업을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4-2 빌드업 구조에 첼시가 3-3-0으로 빌드업 루트를 차단하려 할 때 선수들 사이의 빈 공간을 노려 웹스터가 등을 지고 내려오는 트로사르에게 바로 연결하면서 첼시의 전방 수비 라인을 스킵할 수 있습니다. 트로사르의 히트맵을 보면 최전방부터 수비 지역까지 내려오며 빌드업 과정에 기여하려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압박을 푸는 빌드업 루트인데 다음처럼 박스 안 빌드업 과정에서도 첼시는 스털링과 코바치치가 전진해서 갤러거와 함께 두 번째 저지선을 만들어 3-2의 사다리골 대형의 수비 대형을 가져가 패스 루트를 차단하려 하자 산체스 키퍼가 발밑을 활용해 바로 깔아차는 패스로 도전적인 연결을 시도하기도 했죠. 따라서 패스 맵을 보면 빌드업에 참여한 선수들과 역습 시 공격 지역으로 뛰어 들어간 선수들의 간격이 벌어져 있음을 볼 수 있는데 확실히 좌측을 위주로 선수들이 몰려있고 7번 솔리 마치는 우측 터치라인으로 뛰어들어가 반대쪽으로 전환하거나 찬스를 만들었음을 빌드업에 가담하는 3-1 라인과 공격 라인의 효율적인 분담이 확실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브라이튼은 전방 압박 구조도 체계적으로 가져가 다음처럼 첼시의 패스 루트를 제한하고 반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미토마가 압박으로 그 공을 빼오고 드리블 이후 트로사르에게 패스를 건네주고 트로사르가 침착하게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3톱의 히트맵을 보면 미토마와 마치는 확실히 터치라인 쪽 히트맵이 두드러지지만 미토마는 공격 지역으로 갈수록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고 마치는 하프 스페이스와 윙 스페이스 쪽으로 올라가 크로스를 올리거나 패스를 밀어줬음을 확인해 볼 수 있죠. 랄라나는 전방위적으로 움직이며 링커 역할을 맡았습니다. 다음 브라이튼이 역습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3자 패스 패턴을 볼 수 있는데 미토마, 랄라나, 카이세도로 이어지면서 카이세도가 왼쪽에서 전진하는 에스피투냔에게 공간 패스를 밀어주고 에스피투냔은 그 패스를 받고 공격 지역까지 전진해 트로사르에게 밀어줍니다. 거의 공격 시에는 좌측 윙어와 같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에버리지 포지션을 보아도 확실히 좌측에 선수가 몰려있고 우측에는 솔리 마치를 활용했음을 알 수 있죠. 브라이튼이 역습 시에 프리맨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아까 패스맵에서 보았듯 한 명의 미드를 제외한 공격 라인 선수 더하기 미드필더들은 빠르게 첼시 수비 지역으로 달리며 첼시 수비진이 무르게 만들고 이때 한 템포 느리게 올라오는 카이세도는 자유로운 상황에서 패스 선택지를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카이세도는 다시 에스피투냔에게 공간 패스를 밀어주고 에스피투냔은 컷백을 통해 첼시의 자책골을 이끌어냅니다. 공격 진행 과정을 보아도 좌측에 선수가 몰려있던 것에 비해 좌측, 중앙, 우측을 골고루 활용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즉 데제르비의 브라이튼은 한쪽 지역에 많은 선수를 투입한다고 해서 특정 측면을 위주로 플레이하기보다 계속해서 전환과 템포 조절을 반복해 공격 기회를 창출해내려 하고 중앙에서 좌측, 우측에서 좌측, 좌측에서 중앙으로 볼을 돌리며 첼시 수비진 사이의 공간을 만들어내려 했습니다. 특히 그 중심에는 카이세도를 활용하는 플레이를 자주 했음을 알 수 있고 볼란테의 히트맵을 보면 메갈리스터가 좀 더 후반 빌드업 과정에 많이 가담하고 카이세도는 빌드업 보조와 공격 가담을 많이 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이에 따른 압박을 푸는 빌드업을 추가적으로 보면 다음처럼 카이세도가 등을 지고 메갈리스터에게 압박을 시도하려는 갤러거를 스크린 플레이로 막아냈기에 메갈리스터는 마운트만 따돌린다면 편한 빌드업 선택지를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그로스는 자주 안쪽으로 들어와 허리 숫자를 늘려주고 다음처럼 에스피투냔도 미토마가 측면에 빠짐에 따라 안쪽으로 들어와 패스의 거점을 늘려주죠. 양 풀백의 히트맵을 보면 에스피투냔은 빌드업 기어부터 윙어와 같은 윙스페이스 공격 가담을 볼 수 있고 그로스는 확실히 미드필더 출신으로서 안쪽으로 시프트하는 플레이를 많이 가져갔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장면을 보면 에스피투냔은 터치라인 쪽에 그로스는 안쪽으로 들어와서 랄라나가 내려오지 않아도 중원의 숫자를 늘려주고 다음처럼 첼시의 수비 대형이 패스 루트를 막기 위해 진영을 갖췄을 때 그 사이 틈으로 패스를 넣고 그 틈으로 넣는 패스를 받고 첼시가 수비를 정비하기 전 상황을 노려서 빠르게 역습으로 이어나가려 합니다. 다음처럼 공격 지역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 크로스가 안쪽으로 들어와 공미처럼 전진하며 오른쪽에 고립되어 있는 마치에게 연결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비라인 높이를 보면 37.9로 아주 높지도 낮지도 않은 미들서드 아래 부근에서 적정한 높이를 유지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상대의 최후방 빌드업을 수비할 때는 4-2-3-1 중
3일이 먼저 1차, 2차 저지선을 만들고 그 뒤에 볼란테 중 한 명이 올라와 그 밑을 받치는 1-3-1 수비 대형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체로 카이세도가 이 역할을 했으나 카이세도가 아래에 있을 때는 메갈리스터가 그 역할을 맡죠. 그리고 상대의 롱킥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수비 라인이 킥을 인식하고 물러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렇듯 공수가 지나치게 분리된 공수 분리 축구가 아닌 안정적인 빌드업과 빠른 역습 과정, 상대의 위협적인 속공 찬스에 대비하기 위한 효율적인 공수 분리를 가져가는 것이 데제르비의 철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후스코드 매치 서머리를 통해 정리해보면 점유 과정에서 많은 찬스를 만들어냈고 조직적인 수비 구조를 통해서 상대 지역에서 볼 탈취를 많이 했으며 개인적인 스킬을 통한 찬스 메이킹, 스루볼을 통한 기회 창출, 좋은 마무리 과정, 스타일에서는 중앙을 활용한 전개, 많은 슈팅을 가져갔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게임 내 전술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형은 트로사르만 살짝 비대칭으로 배치한 4-2-3-1 포메이션을 가동했는데요. 다른 포지션에서 비대칭을 가져가지 않은 이유는 FM23으로 넘어오면서 선수들의 움직임이 다각화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과한 비대칭 폼에는 밸런스가 많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크로스는 FM에서는 윙백은 뚫려있지만 풀백은 뚫려있지 않아 사실 저 위치에 쓸 수 없으므로 폼의상으로는 배치해놨지만 대신 램프티를 쓰거나 크로스를 훈련을 통해 포지션을 뚫어내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 지침을 살펴보면 산체스 키퍼에게는 빌드업에 자주 가담하니 스위퍼 키퍼 지원을 주고 개인 지침은 건들 것은 없습니다. 스위퍼 키퍼 공격은 너무 나란히 주지 않았고요. 중앙 수비수는 두 선수 모두 상대 전방 압박을 붙여는 빌드업, 내려오는 트로사르와 같은 선수에게 한 번에 연결하니 볼플레잉 디펜더 수비를 주고 소유시 넓게 퍼져 패스 루트를 잘 만들도록 합니다. 에스피투냐는 터치라인을 따라 자주 올라가고 공격 시 윙어에 가까운 히트맵을 보여주니 윙백 공에 터치라인에 붙도록 더욱 넓게 적게 슈팅, 위험 감수, 강하게 수비를 위한 세게 태클을 줍니다. 크로스 쪽의 우측 풀백은 빌드업 시 안쪽으로 시프트해 중원에 3미드를 만들기도, 공격 시 안쪽으로 언더래핑,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하니 인버 윙백 지원을 줍니다. 개인 지침에 더욱 앞으로 전진하라를 넣어주고 적게 슈팅, 위험 감수, 세게 태클을 걸어줍니다. 메갈리스터는 더블 볼란테 중 빌드업 과정에 많이 가담하고 자주 내려오니 딥라플 수비를 줍니다. 개인 지침에 세게 태클 위험 감수를 줍니다. 카이세도는 공격 시 하프스페이스를 타고 올라가기도 하고 공격 가담을 자주 하나 침투하는 에스피투니안, 트로사르, 미토마 쪽으로 공간 패스를 보내기도 하니 밸런스가 잡힌 중미지를 줍니다. 개인 지침에는 공격 가담을 위한 더욱 앞으로 전진하라를 주고 세게 태클, 위험 감수, 적게 슈팅은 갖고 포지션 자유를 주어 공격진과 스위칭 무브먼트를 보여주도록 합니다. 랄라나는 공격으로 가는 연결고리 역할과 아래로 내려와 빌드업에 지원하기도 하니 점플 매치를 주고 템포 조절을 켜서 그 과정을 넣어줍니다.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도록 수비수와 풀백 사 이동을 켜주고 세게 태클 그리고 포지션 자유를 통해 역시 포지션을 벗어나 움직이는 카이세도와 합을 맞춰줍니다. 미토마는 왼쪽 터치라인에서부터 안쪽으로 들어가니 인버윙 공의 측면에서부터 시작하도록 더욱 넓게를 넣어줍니다. 그 밖에는 세게 태클, 적게 슈팅, 위험 감수를 동일하게 넣어줍니다. 마치는 우측 터치라인으로 자주 직선적으로 올라가 반대 전환 패스를 때리거나 중앙 침투한 선수에게 밀어주거나 박스 안으로 패스를 밀어주도록 윙어 공격을 주고 적게 슈팅, 세게 태클 정도만 개인 지침에서 추가해주면 됩니다. 트로사르는 내려와서 빌드업에 자주 가담하기도, 수비수를 끌어당기기도, 드리블을 자주 시도하니 펄스나인 역할을 주면 됩니다.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위해 수비수와 풀백 사 이동을 켜주고 스위칭을 위한 포지션 자유, 적게 슈팅, 세게 태클을 걸어주면 됩니다. 전체 지침을 보겠습니다. 공격 목적을 위한 빌드업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지배형 성향을 주고, 폭은 너무 벌어져 있으면 빌드업 연결이 안되니 약간 좁게, 에스피투니안의 왼쪽은 오버랩, 안쪽으로 시프트하는 우풀백 쪽은 언더랩을 측면에 있는 선수들이 보고 지원하도록 켜줍니다. 역시 공간 패스를 켜줘서 공격 루트를 만들어주고요. 상대팀 진영에서는 낮은 크로스를 활용한 컷백 루트를 만들고 얼리 크로스를 부여해 얼리 크로스를 낮게 올려 앞으로 공간 패스의 느낌을 더 살려줍니다. 창조성은 역시 자유롭게 플레이해 다채로운 공격 루트를 살려주고요. 전환 시는 역압박과 바로 역습을 통해 득점 찬스를 만들도록 해 실제 브라이튼의 느낌을 주고, 산체스 키퍼는 대체로 길게 차게 해 한 번에 연결하는 빌드업 패턴을 활용하게끔 해줍니다. 소유권 없을 때는 전방에서는 하이프레스, 수비 라인은 효율적인 공수 분리를 위해 보통으로 압박 게이지는 한 칸 올리고 수비 라인을 아래로 내려가도록 해 침투하는 공격진을 막아내고 촘촘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아웃사이드 트랩으로 압박 트랩을 만들어줍니다. 실제 게임 장면을 보면 3자 패스를 통한 득점 패턴,
공간 패스 밀어넣기 득점 패턴. 트로사르가 패스를 받고 드리블을 통해 공격 지역까지 전진해 카이세도에게 패스, 카이세도의 골. 패스맵을 보아도 역시 게임이기에 실축과 완전 같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느낌이 구현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실제 데제르비 브라이튼 전술의 분석과 게임 내 전술까지 구현해봤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만드는 전술은 게임에서 성적을 내기 위한 전술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실축의 움직임을 어떻게 재밌게 구현할까에 저의 아이디어를 담아낸 것이며, 냉정하게 대부분 상황에서 90분 동안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기 힘들고 밸런스가 많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디까지나 게임이니까요. 또한 실제 축구 장면에서도 다음과 같이 분석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 본다면 90분 내내 저런 분석 장면이 나오기보다는 후반부로 갈수록 지쳐서 밀리거나 슈팅을 많이 허용하기도 합니다. 제 콘텐츠를 시청하실 때 이런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콘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